예. 공부 잔소리 영상. 이번 영상은 입시 공부를 하려면 뭘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으로 2025년 6월 4일에 녹화를 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시 공부를 하려면 글, 그러니까 문자를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고리타분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요. 글 문자를 많이 읽어야 되는 건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지 한번 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치려고 하는 거죠. 공부 좋아서 하는 그런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진짜 이거 좋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세상이 즐겁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날씨 좋은 날 해변가에 앉아서 철썩철썩 치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걸 들으면서도 바다만 바라봐도 좋은데 미쳤다고 이 짓을 좋아합니까 이거? 학교에 8시 반까지 가가지고 뭐 자습이나 뭐 학원 공부까지 해서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거 이거 미쳤습니까? 이거 좋아서 하게? 솔까 시험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은 왜 잘 치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100점이라는 점수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것도 모자라서 취업하기 전에 대학교 4년 이거 왜 합니까 이거? 뭐 어쩌다가 잘못되면 교수님한테 붙잡혀가서 대학원까지 가는 그거 왜 합니까? 시험은 왜 잘 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결과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근데 결과가 왜 필요한가? 일단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텐데 순수 학문을 위한 겁니다. 순수 학문. 그러니까 뭐 연구원이 되는 거 있죠. 또는 뭐 과학자라든지 뭐 학자 이런 분들은 결과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학문 그 자체에 대한 추구인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결과가 필요한데 결과는 그럼 왜 필요합니까? 요구되는 결과가 있어야 원하는 진로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시험을 쳐야 되는 과목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들이 그 과목에 점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진로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학과에 진학을 하시든 그 진로로 취업을 하시든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공부 이거 누가 이거 좋아서 이거 합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도 이 과정은 쉽지 않다. 100으로 가는 점수 100으로 가는 과정이 쉽지도 않고 괴롭다. 그러면 뭐 24시간을 공부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 시험이라는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시험지는 근데 일단 뭡니까? 종이로 된 시험지고 글씨가 개 많죠? 여러분들과 제가 풀고 있는 영어 시험지만 해도 45개. 오전에 치는 국어와 수학이 각각이 50개, 30개. 그 다음에 사탐, 과탐, 한국사. 이거 하루에 다 하죠, 하루에.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오전에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치고 점심 먹고
영어 풀고 한국사 풀고 과탐사탐 풀고 이게 되냐 안 되냐? 와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연습이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한번 읽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종이에 인쇄된 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피파와 롤과 배그를 할 때는 각각 알아야 되는 내용이 다 다르죠. 피파는 일단 축구라는 종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죠? WSAD 모르면 진짜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 약자들 이거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물론 굴리트 같은 그런 사기적인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 캐릭터가 아니죠. 실존 인물이시죠. 어디에 박아놔도 잘하는 그런 존 오쉐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손흥민 선수를 CDM으로 쓴다 그러면 이게 됩니까 이거? 안 되겠죠. 왜냐? 손흥민 선수는 다른 포지션에서 극대화된 이 뭡니까?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흥민, 존, ZD 확 때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제가 했는 말, 흥민, 존, ZD를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롤만, 배그만 하는 사람, 축구를 모르는 사람은, 그죠? 또 피파를 잘하려면 선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선카에 대한 이해. 강화, 포병지, 물론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재난과 같은 일이었죠. 그렇다고 또 그 선수를 만나서 직접 그 영상을 보는 것도 재난 같은 일이긴 한데 아무튼 성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축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실제 선수에 대한 이해 피파는 실제 선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선수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가령 왼발을 주로 쓰느냐 오른발을 주로 쓰느냐 또는 왼발 오른발 둘 다 빡다가 좋으냐 그거를 이해를 해야 이걸 참 재미있게 잘할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습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롤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롤은 일단 챔프가 개 많죠. 자꾸 늘어나죠. 자꾸 늘어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고여있지 않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잖아요. 물론 이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의 그 고인물의 장벽은 개 높긴 하지만 새로운 챔프가 자꾸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순환이 생기는 거니까. 아무튼 롤은 챔프가 많아서 챔프가 너무 많은 게 좀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챔프별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쓰는 기술, 그리고 아이템을 입었을 때 어떤 효과 다 달라요. 그리고 롤은 약간 이 고여있는 우물을 휘휘 젓는 것처럼 시즌별 변화가 있습니다. 시즌별 변화. 스킬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볼리베어를 썼는데요. 볼리베어가 예전에는 달려가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내가 이제 노리는 챔프를 뒤로 넘기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약간 스턴 걸리고 찰나에 이제 우리 편이 뚝갑해가지고 죽이게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그게 없어졌어요. 넘기는 게 스턴도 약간 빨리 줄어들고 오빠 좀 짧아진 것 같고 그런 시즌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궁 그다음에 키 QWER 그다음에 맵 빨갱이 파랭이 우물 그다음에 시간마다 생기는 몬스터들이랑 그 용 또는 그런 것들 저 바론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롤을 잘하겠다고 피파를 공부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배그는 제가 여기 물음표를 쳐놨죠. 왜? 저는 배그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배그를 적어놓은 이유는 제가 아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그 프로 선수 지금도 선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수였다가 플레잉 코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잘합니다. 잘하는 친구입니다. 유튜브에도 치면 나오는 친구인데 자랑하고 싶어서 괜히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배그를 해봤지만 클릭이랑 파밍밖에 잘 몰라요. 뭘 알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탈 것도 있더만요. 그리고 또 이거는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 컨트롤이.
저는 차라리 선호하는 게임이 FM 같은 게임이거든요. 컨트롤 저랑 좀 안 맞으니까.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게임을 다 잘할 수 있고, 그리고 피파를 잘할 때, 잘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거, 롤을 잘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거, 배그를 잘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좀 재미없어 할까봐 제가 말을 쓰면 안 드렸지만, 유로트럭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유로트럭. 요거를 잘하려면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물론 또 유로트럭을 잘하면 운전을 잘하게 되는 뭔가 그런 것도 있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치는 시험이 종이에 인쇄된 글을 많이 읽어야 풀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사탐, 한국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루 동안 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루 동안 치는 시험에서 주는 그 활자의 압박감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쇠질을 했을 때 어떻게 3대 500을 한 번에 칩니까? 3대 500을 치려면 1대 한 50, 60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늘려가서 3대가 합쳐서 500이 되게 하는 거지. 글을 많이 일단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글을 안 읽으면 어떻게 시험을 잘 칠까요? 글을 읽는다. 뭘 읽습니까? 시험을 치기 위한 이론, 내용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 내용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입축구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잘할 수 있겠죠.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많이 해야 되죠. 뭐를.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 되죠. 모의평가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다른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영역이 합쳐져서 실력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아니 그냥 공부 이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누구나 다 이거 지루해하고 싫어한다니까요. 이거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요런 거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이해가 있어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강의 화면에 눈이 가 있다라든지 책에만 눈이 가 있으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이론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많이 쓰고 많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되고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 텐데 머릿속으로 내가 시험 시작하고 몇 분 때에 몇 번을 풀고 있더라. 시험 시작하고 몇 분 때에 몇 번 문제를 만났는데 이게 좀 뒤에 있는 것까지 시간 한 배를 생각했을 때 이 모르는 문제는 좀 넘겨야 돼. 이런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다 합쳐져서 실력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이론과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그냥 이 사전식으로 머릿속에 내용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죠. 그 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과목들의. 뭐 수학은 숫자로 돼 있으니까 뭐 내용이 그 제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함수면 함수 뭐 다르긴 한데 뭐 우리가 보는 국어, 수학,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 다 흐름 있잖아요. 흐름. 근데 여러분들 그 쇼츠라든지 그런 짧은 영상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서 긴 글을 읽고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글을 많이 읽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 영상 채널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들은 말이죠. 그 영상이기는 하나 그 영상 안에 그 영상 내용의 흐름이란 게 있어요. 흐름이.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준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배경 지식의 설명도 있고요. 첫 번째는 슈카월드입니다. 슈카월드.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란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제의 현상이 발생을 한다.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또 이 슈카 형님께서 그 S대와 S증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인데 상당히 재밌게 썰을 풀어주십니다. 글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내용에. 재밌습니다. 요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김지윤 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지식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국제 외교에 관해서 어떤 변화나 앞으로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흐름과 이어서 영상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셜록 현준이라고 있는데 이 채널은 유현준님이라는 건축 설계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건물은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 제가 앞에서 다른 영상들에서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조승현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진행하시는 탐구생활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분도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어떤 문화 내용을 흐름에 이어서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영상들의 공통점은 길어요. 근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안녕? 잘가? 이렇게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를 보고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긴 말을 듣다 보면 집중을 하지 못해서 아니 뭔 말이었더라? 이러면 듣기 평가 망하고 우리가 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놓고 흐름을 모르면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시간 모자라는데 언제 그걸 다시 하고 앉았습니까? 힘들죠.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글 읽기로 하셔야 됩니다. 글 읽기로. 책을 읽는 거를 또 수험서를 많이 읽으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영상만 보고 있는다고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최소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은 그 흐름이 있는 작품이라든지 내용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을 파악을 하죠. 뭐 애초부터 흐름을 보자마자 파악이 되는 뭐 페이커 같은 신격에 가까운 사람에도 있지만 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러분은 그게 아니니까 요런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고 흐름 파악하는 능력을 좀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